근데 왜 거기에 선입병원으로 10대 선입병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김동희 원장이 정신병 환자들끼리는 결혼을 못 시키게 하는데 그걸 법을 하나 바꿔갖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중국 법을 바꿔갖고. 중국 법하면 세계 법이들인데 그게. 그게 중국에도 안 되는 것을 법을 바꿔갖고 결혼을 시켰다니까요. 근데 그 집질 때 내가 우화를 많이 합니다. 다 도둑질에다 시켰어. 차 한 대 빌려다가 공사장에서 벽돌 다 실어놓고 실컷 뭐 노반이 고발하잖아요. 정신병 환자들 고발이 막 잡아가면 공항에서 잡아가면 도로 내놓을 수밖에 없대요. 이게 그런 식으로 도둑질 시켜서 했다니까요. 근데 1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내가 특산연구소에 있을 때 연변 댄스 스타일 보니까 한 달 정도 저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 뭔 얘기가 했더니 김동희를 따라 배우자 해갖고 저 사람이 1코스를 맨 처음에 나오고 2코스가 누구냐면 김광대이라고 공화국장이 나왔어 그 뒤로.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배운 것은 없어도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특별나요. 그 환자들 위한 배려 정신이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정신병원 가서 상당히 같이 놀았어요. 그 환자들이 환자 옷을 못 입게 합니다. 의사들이 의사 옷을 못 입게. 이게 거기 가서 보면은 환자인가 의사인가 호사인가 구분을 못해. 그 사람이 환자인가 정신병 환자가 이 사람이 환자가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어저께 똥 먹었다는 사람 있죠? 그 정신병 환자. 네. 우리도 이제 이것이 의학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병도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 설명도 좀 해달라고 그 양반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이렇게. 내가 이제 보충을 할게요. 그 사람이 과대 망상증에 걸린 환자예요. 정신병이. 그게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중국 총통을 자기가 할 사람인데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냐면 장재민이하고 주홍진가 그때 총리를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자기가 암살하려고 하는데 암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 총을 쏘든지. 근데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총처럼 안 오고 누군가 분명히 독약을 넣어서 먹여서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이 정신병자 환자도요 논리가 뚜렷합니다. 그 사람 똥 먹는다고 그랬죠. 변소만 들어가면 이 높은 데서 싸니까 그 엿벗다가 그 주워가지고 그걸 먹어요. 근데 왜? 그 똥은 왜 먹냐? 안 했다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사람이 먹고 내놨기 때문에 독이 안 들었다 이거. 그 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것이 똥 싼 사람이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 독을 안 쳤다 이거예요. 그것은 먹어도 자기한테 독약을 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상관없대. 논리 완전히 틀려요. 맞아요. 정신병자 논리가 뚜렷하다니까요. 그저 어저께 그 얘기다 이제 김동희 환자의 죽도 같이 해서 똥 묻힌 손으로 가지고 휘적해서 먹은 얘기 뭐 어쩌고 그러면 정말 희한한 얘기가 많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정신분열증 얘기를 했을 때 분열증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음증이고 하나는 양증이에요. 음양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뇌만 의심을 한다고. 뇌에서 정신병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학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담의 소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담이냐면은 뭐 쓸개담이 아닙니다. 이 담의 개념이 담이라는 것이 어혈담도 담이고 축이담도 담이고 가래도 담이고 결리는 것도 담이고 담 종류가 여러 개 있다지만 이 담이 상충을 해서 뇌를 혼란시키면은 어디를 혼란시키면 우측이나 좌측뇌 어느 쪽을 혼란시키면은 우측뇌를 혼란시키면 뭐가 오죠? 이성적 혼란이에요. 좌측뇌는 운동신경의 혼란이에요. 근데 이게 양증이냐 음증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치료 방법을 다시 해야지 되는데 분명히 담의 소치요. 양증은요 과대망상증이라고 했죠. 그게 양증의 환자의 특성이 뭐냐면은 목소리가 커요. 되든 안 되든 질러버리고 봐.
안 되는 논리도 막 우겨. 그리고 높은 데가. 의자도 이렇게 낮은 데 있고 너희들 까불지만 밑에 앉고 높은 데 올라앉아. 장독대 같은 데도 막 올라갑니다. 무섭지도 않아. 지붕 올라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내 말 들어라 이게. 너 집안에 가서도 할아버지가 뭐 웃기지만 내 말 들으라고. 자기가 못하는 거야. 이 광증이. 눈도 똑바로 봐요. 붓도. 그럼 양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담의 소지. 음증 있죠? 그 사람도 가운데 앉지 저 귀태기 가서 안 앉지. 음증은 안 그래요. 음증은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서 귀태기 가서 앉아. 안 때려. 그리고 눈도 똑바로 안 떠. 이렇게. 맞으세요. 행동이 뭐예요? 음증이란 말이야. 음증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음증의 특성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죠. 음은 습에서 온다고 했어요. 양증은 담에서 오는데, 습에서 오는데, 비 오기 전에 시무렁거리고 다니는 거야. 뭐 말하고요. 그냥 혼자서 그냥.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에서 온다는 거예요. 비 오기 전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 비 온다는 거예요. 왜? 습에다 습을 더하면은 가중이 되면 들떠요. 어디로 배설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떠든다니까요. 시부렁거리고 다니고 남이 말려도 근데 그 사람 또 특색이 하나 남하고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 저 혼자 시부렁거리고 다니지. 시벌 이렇게 막 시벌 저것도 시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많습니다. 그럼 그것은 습에서 왔기 때문에 습을 날려줘야 돼요. 이건 거담을 시켜야 돼요. 정신병도 분명히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거담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거담시키려면 흉중의 담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토를 시켜야 돼. 하나는 살을 시켜야 돼. 이게 사람 죽이는 약이 들어간대. 내가 이 처방을 여기서도 몇 번 했는데 약사가 책임 못 진대. 죽인다고. 안 져준대. 그게 뭐 과체, 감수, 뭐 그냥 독약이야. 대황, 중수수, 파도 이런 것만 써놓으니까 그 처방을 약국서 책임 못 진다고. 약값은 얼마 드냐? 다 한 첩에. 두 첩분이 안 지는데. 한 첩에 얼마냐면 25원인데 약사가 그것 쪄주고 사람 죽으면은 죽을 약이 과체 감수가 들어가고 파도가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 쓰는 것도 음양과의 투철함은 보입니다. 음증도 보여. 양증만 보이는 게 아니라. 김동희 씨가 어저께 정신병 얘기를 했는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환자에 대한 애착심이 그렇게 강하고 자기 식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김 원장이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서 세계에서 없는 환자들을 풀어놔버리고 가둬놓지는 않습니다. 풀어놔버렸어. 이게 누가 환자인지 아닌지 몰라. 저 다른 독일이나 한국이나 미국서 정신과 권위자들이 와서 보고 방법은 오는데 자기들은 못 옵니다 그랬어. 왜 못 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김 원장이 발상이 좋아요. 이걸 만지지 말라 그러면은 애기들 습성이 만지고 싶고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놓으면 더 도망가고 싶은데 한번 풀어놓고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애 지키는 사람 없이 가려면 다 가버리라고 다 풀어놓으니까 그때 한 30% 도망가 버렸어요. 정신병 환자가 1년에 10분만 정신병에 그 발작을 하면 그 정신병으로 봐버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평생 정신병 환자에 정신병이 있으면 보호자들 외에는 친척들도 병문안을 알아요. 그 집안에 정신병이 있다고 쉬쉬쉬쉬 합니다. 제일 불쌍한 게 정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말이 빨라서 잘 못 알아들었죠. 물론 면회도 안 간다니까요. 풀어놓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지. 왜 그러냐, 민정국에서, 공안국에서 잘 가둬갖고, 실제는 치료하라고 거기다 맡긴 겁니까?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사회에 영향. 예? 사회에 영향 끼치니까 이쪽으로 격리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풀어놔버렸어요. 그럼 김 원장한테는 그런 발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왔는데, 그때
100명 있다면 30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일주일 딱 되니까 15명이 들어왔어. 15%가. 왜? 집에 가서 하니까 신고옥이 생기고 받아주지도 않고 너 왜 왔냐 소리 나오고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거기 가니까 그때 풀어놨으니까 자유가 있겠다. 남자 여자 같이 춤도 추고 포카도 하고 같이 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자유는 있어. 제멋대로 해. 근데 집에 가서 사회 나오니까 그 집도 하나 못 얻었어. 15%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보름 정도 되니까 3%만 안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 12%또 들어와버린 거야.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반박할 재료가 있어요. 뭔 재료가 있냐. 97%를 3% 때문에 97%를 가둬놔야 되겠냐 이거예요. 사람 100명 중에 3명 때문에 100명의 자유를 억압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풀어지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은 적이 못 만듭니다. 그 김동희 원장이 무슨 자유에 대한 발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 그때도 하나는 양증이고 하나는 음증인데 우리 저 치료방 보면 음은 자, 양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가 찼으니까 다 빼버려야지. 예. 예? 빼버리니까 그러냐고 생각하니까 토사지예요. 토사지 과체 알아요? 과체 몰라요? 과체, 감수, 대거, 간수, 그 다음에 파주. 대강. 그거 한 약씩 씁니다. 50g씩이요. 근데 거기다가 그대로 쓰면 죽어. 죽지 뭐. 대추가 40개 들어가요. 이거 밀방인데. 어떻게 밀방 없다고 그랬지? 밀방 없는데, 그래도 여기 사람은 밀방이라고 해도 얘기가 재밌어지대. 우리는 묶여 있어요. 지식에 묶여 있어. 왜 지식에 묶여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안다는 것에 묶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저거라고 돼. 이 지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버리면은 아는 것은 아는 것도 놔두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것도 갖다가 놓더라도 평등해져요.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부터 묶여버린 자유가 없기 때문에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오른쪽이 양이에요? 이 소리를 하고는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서 깨 있어야 된다니까. 음양 운동은 계속 하는데 어떤 걸 갖다 양이다 어떤 걸 갖다 음이다 했을 때는 어느 한 현상을 놓고 아 이것이 치우쳤구나 중도 조절만 해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뭐예요? 그걸 묻으면 우리가 암기를 해.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됐어. 학교 가서 시험 보려니까 암기해야지. 예? 암기해서 뭐 시험 보서 됐지? 예? 그것을 갖다 묶여버린다니까, 거기에. 그래. 여기 강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건너가야 돼. 이리 와야 돼. 배 타고 건든지, 풍랑이 치니까 물살이 세든지, 건너가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방법이란 말이야. 뭔 방법이에요? 배 타든지, 떼목 타든지, 주부 타든지, 헤엄을 못 쳐. 너무 멀어. 건너갔으면 떼목도 버리고, 주부도 버리고, 이것도 버려야지. 이쪽 가서 그게 필요 없는데, 그걸 짊어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묶여버려서 자유스럽지가 않아요. 옛날 어떤 스님이 제자랑 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길을 못 강물을 못 건너가. 그때는 이조 시대는 어쨌는 줄 알아요? 여자가 발목만 보여도 큰일 나. 얼굴도 다 싸고 있어. 지금 그런 나라 있죠? 예. 알아. 지금도 요거 사는 나라. 어떤 나라 가는 난 모르겠는데 그런 나라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이 조선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발목도 못 건너니까 노스님이 턱 없고는 그냥 건너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두고 와.
젊은 놈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선생님, 부처님이 하지 말라 개혁했대. 이게 지식으로부터 자유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지식이거든. 신체 접촉, 여자 남자 음양 접촉을 하지 말아요. 독신 수행을 주장한다고 도닦는데 턱 업어가지고 감촉이 좋겠지. 그래 여보쓰 게 노인네도 내려왔는데 그리고 둘이 와. 아 그러냐? 넌 아직까지 얻고 있냐? 젊은 사람은 아직까지 얻고 있는 거예요. 뭘로? 자기 생각으로 가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했냐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양반은 나는 인마 그때 내려놓고 없다. 너는 지금도 얻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갑니까? 예. 그럼 지식으로부터 자유가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진짜가 이 자 쓰면 안 되죠. 이제 그 밑에다 뭐 하나 붙여야겠지. 네. 요렇게 써야 돼. 근데 요것도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잡으면 암내하라식이라고 있어요. 5층, 6층 그 관계 가운데 가서 이게 심리학하는 사람은 이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저 숙제인가 하나 풀고 갈까? 태룡 선생? 그 축제는 풀까? 잘 먹었어? 그럼 다음에 얘기 끝날 때 술 먹으면서 얘기하자. 술값은 누가 내야 되지? 막 도망가는 놈이 술값 안 내. 끝까지 버틴 놈은 술값 낸다. 그러면서 그러거든. 어? 자, 이제 여기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제 우화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많아요. 이것이 음양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우화 같지만. 이제 목화토 금수가 들어가기 전에 좀 확실히 좀 인식을 해놓고 가자고. 어떤 사람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소리예요. 탈무드는 유대인의 경제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와 있는데 애를 낳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나와 버렸어. 그게 문제예요. 수수께끼 같은 문제예요. 이걸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둘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각자 자기 얘기 해보세요. 우문현답 같은데 머리가 둘 나왔어.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니 머리를 보자면 둘이라고 그래갖고 몸을 보자면 하나라고 그래갖고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뜨거운 물을 몸에다 부어봐라 그랬어. 양쪽이 다 고통을 느끼면 뇌가, 머리가 그건 하나고 어느 한쪽은 고통 느끼고 어느 한쪽은 룰루루루 하고서 둘이다 그랬어요. 그 가능하겠죠. 네. 그건 뭐냐면은 동족성. 이 지구 사는 사람들은 다 동포요. 왜 동포냐면 민족 개념을 벗어나서 어머니란데 어머니 몸에서 살고 있는 것은 다 한 태라고. 어머니는 태. 포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어머니 몸속에. 그래서 생명은 다 하나라는 게 인류가 다 하나고. 근데 거기다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문제가 가끔 잘 나옵니다. 그저 머리도 하나 벗는데 이쪽 머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면 하나요. 여기다가 그냥 꽉 망치로 맞았는데 이건 안 아파. 그건 둘이요. 같은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질적인 같은 아픔. 그것이 가깝게는 모자지간에 잘 벌어집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파. 육체적으로 아픔이 아니야. 정신적인 아픔이라도 간단 말이에요. 환자들 대할 때 같은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든지 돈이 보이든지 잘못된 것이 보이든지 보이긴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눈에 따라서 그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일 거예요. 자주가 그건 알아서 하셔야 돼. 그 임의용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또 여기 이거 하나 더 하고 이제 후반기부터 들어갑시다. 조선시대 여기정이라는 양반이 자기 아들을 며느리랑 잘 키웠는데 며느리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대가 끊기게 생기니까
이걸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니까 그 전에 죽은 마누라 똑같이 생긴 나 장가 갈란다. 아까 애기 6명 얘기 아니에요? 저번에 이게 밥 주고 간 사람이 애기 몇 났어요? 6, 종치던 양반 몇 났어? 8, 6명 여자는 차 키울 때 몇 년 걸렸어? 한 달. 저렇게 기운을 줘야 돼. 지식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사람은 저렇게 탁탁 나와. 묶여버리면 막 나와. 그 종친 사람은 얼마나 시간 걸렸어? 집어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둘이 타협을 했어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럴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인물 보고 며느리를 불렀더니 일찍 죽었다. 이제는 지혜스러운 여자를 구하자. 근데 아들이 그럼 좋습니다. 정말 지혜스러운 사람. 그럼 아버지가 골라오면은 내 장가 갈랍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이 이제 말 타고 유람을 해. 아주 똑똑한 여자를 구하러. 이 지식이라는 여자를 구하는 게 아니야. 지혜스러운 여자를 구하러 다니는 거야. 지혜와 지식의 차이 알죠? 지식은 눈을 많이 가립니다. 지혜는 그때마다 어릴 때마다 빛을 발하는 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스러워라 그러지 지식스러워져라 그러질 않아요. 지혜스러운 사람을 구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에 가서 목이 마르니까 퇴마루에 앉아서 보니까 큰애기가 꽃을 널고 있어. 꽃을 널어놨는데 그래서 그 큰애기한테 가서 더우니까 물이나 한 그릇 얻어 먹읍시다. 그래서 물을 한 그릇 얻어 먹는데 이 여자가 눈을 햇빛이 쩍쩍 찌르는데 어머니 비 오고서 빨리 고추 드려 그런단 말이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고추가 드려. 햇빛은 쩍쩍인데 고추를 널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비 온대. 영감님도 이렇게 보니까 비 안 와. 다른 사람도 비 온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주신 사람도 없었고 근데 비 온대. 이야 뭐 엉뚱한 소리 하는가 보다 한번 지켜보자 그랬더니 아이나 다를까 먹구름이 솔솔솔 흰구름이 몰려오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금생 수소리도 나오래 여기서. 그러더니 우당탕탕 하더니 막 쏟아져. 그 어머니가 딸만 들었겠지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 하도 잘 맞추니까. 그러고 기가 막히게 왔죠. 싹 걷어들이고 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영감님이 누굴 구하려고 그랬죠? 며느리감으로? 지혜로운 일. 지식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일 구하려고 데려가다가 사정을 해갖고 아예 안 간대. 아니 당신이 우리 집 가보면 안다고 해요. 그래서 금이야 목이야 싸가지고 가서 결혼을 시켜놓고 애까지 몇을 낳는데 이건 싫어요. 꿈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는 집마다 멍청하네. 도대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밥할 줄도 모르고 반찬은 저리 가라고 애 새끼 나서 기저귀 한번 갈아주는 법도 그것도 몰라 서준대 뭐 빨래는 산더미고 큰일 났어. 이게 속은 거지 영감이. 그래도 이제 그 이유는 알아야겠어. 우리가 속더라도요 속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속는 게 왜 속는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감정에 빠진 걸 속았다고 그러는 게 남이 나 속인 게 아니에요. 남이 나한테 사기쳐서 내가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함정에 내가 왜 사기당해? 스스로 당한 거라니까요. 그 영감이 스스로 당했으면 그 원인을 알아야겠다란 말이에요. 야, 너 그건 다 좋다. 이제 애 새끼 새까지 나한테 쫓아내겠냐? 너 우리 죽고 나면 다 재산 네 거다. 도대체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뭘 알았을까? 뭘 물어봤을까? 어떻게 알았냐는 거 뭘까 그게? 뭐예요? 비 오는 거 어떻게? 어? 비 오는 거. 비 오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거야 알기 쉬워요. 그래도 그러면 또 지혜스러운 사람이야. 쉽다니까 지혜스럽겠지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아니지. 저게 진짜 그걸 알 정도면 이거 보통이 아닌데 쉽대.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거 하냐. 지금도 간단해요. 그래. 누구요? 그래서 꼬치 물어봤습니다. 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옛날에 소금 자루가 마대로 돼 있어요. 근데 소금을 다 쓰고 마대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속옷을 해봤답니다. 근데 속옷이라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이 습해지려면 끈적끈적해져.
습이 몰려와서 그냥. 이해 가세요? 네. 그거 하려면 소금 마대에다가 속옷 팬티에 입어봐. 다 안다니까. 소금은 습을 빨아들여요. 천기를 알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밑에가 후덕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비 올라가 보다 그러고. 기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사니까. 그래도 그거 갖고 자꾸 성공한 거 아니야? 시집도 못 갈 뻔했는데 부잣집에 가고 이제 재산도 내 거고. 근데 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시사하는 점 있어요? 뭘 하고자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지식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돼요. 묶이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탁 보고 야울쿠라고요. 각이 백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가리가 둘 구분하기 쉽죠? 둘인가 하나인가? 이건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나는 아니다 했을 때는 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데 옆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둘이에요. 아까 지구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 아버지고 지구는 어머니고 여 땅에서 사는 것은 다 동포 형제예요. 민족만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도 형제요. 그 동포라는 개념은 확산시켜 놓고는 민족을 말하고 더 크게 확산시켜 놓으면 어머니를 보면 지구에 태어나서 다 그럼 사람만 그럴까요? 개, 돼지, 모기, 파리 다 동포요. 그 왜냐면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생명 일원이라는 태극수에서 전체가 분화됐기 때문에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내 말에 공감할 거예요. 도둑 저것도 하고 낚시도 좀 하고 뭐 그래 사냥도 좀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런 소리 하면은 자 이게 음향 설명하는데 뭘 이제 우선 외도 확대를 시켜놓고 전반기는 얘기를 좀 끌어가봐서 음향과를 조금 더 알아야 돼요. 시아버지 생일날 뭐가 없어. 돈도 없고 대접을 해야겠어. 며느리가 그전 생일날 머리 팔아먹었어. 그때 머리도 팔았어요. 다 해서 대접을 했는데 이제 머리도 빡빡 깎아서 팔 것도 없어. 대접을 하고 싶은데 효녀죠? 며느리가. 그런 효녀 지금 있어요? 있어요. 많어. 보는 눈이 자유스럽지가 못하니까 한쪽으로 묶여서 그러지. 많아. 근데 고깃집 가서니 돈이 있어서 고기를 사 고깃국 끓여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다행히 어떤 생선 장사가 이렇게 짊어지고 왔어. 갈치고 고등어 막 짊어지고. 그러니까 그놈을 사야죠. 사서 국을 끓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뭘 주고 싶으면 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쪽 그릇에 넣고 이 생선 만져보고 사는 척 저 생선 만져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고 가세요. 돈 없어서 못 사가세요. 생선 장사 와놨지? 이런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시간 버렸다고 가버렸어. 그 며느리가 그걸 갖다가 쌀 시친 뜬물에다 싹싹 씻어갖고 국을 끓이니까 조금 기름기도 좀 뜨고 그런 며느리가 돼야 돼요. 얼마나 정성스러웠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국을 끓여주니까 시아버지 왈 먹던 맛이 틀려. 뭐가 틀릴까요? 비린내도 좀 나고 고기가 어떻게든 수영이라도 치고 건너간 그런 맛이 나. 야야 돈도 없는데 너 참 고생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울면서 그 얘기했어요. 돈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을 끓였다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쫓겨났어요 며느리. 왜 쫓겨났겠어요? 우리 추상해 봅시다. 시아버지가 고맙다고 절해야 될 상황인데 쫓아냈다니까요. 그냥 자리 못할 여이라고. 이런 여이랑 어떻게 우리 집안에 사냐고. 어?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보자 이거. 그래서 또 음향관이 또 나옵니까? 생산하는 사람을 속여서 생산장 수업에서 괘씸하다고? 여기는? 더 좋은 데 가라. 응? 더 좋은 데 가라. 더 좋은 데 가라고. 아, 이거 좋은 발상이에요. 여기 김철호 선생님. 선수증으로 생선시청으로 저도 차에서 하면 불쌍해서 그래. 불쌍해서. 고생하는 게? 이 판은 모르지? 낭비했다는 거야, 낭비. 전략을 못하고. 그걸 왜 여기다가 스쳤어? 큰 항아리 물동아리다 시쳐갖고 오면 한 달을 끓여 먹을 텐데. 한 끼 딱 먹고. 이게 어떻게 재산 먹고 살겠냐, 이거야. 집살림은 누가 해요? 여자가 하죠? 이 며느리가 집살림을 잘해야 번성하는데, 음이 잘해야, 싸는 힘이 있어야. 음은 뭐요? 싸고 있어야지, 걷어들여야지. 근데 한 끼 달랑 해 먹었으니 집안 망하려야지. 그 뭐 불쌍해서? 생각하라고? 항상 저게 음양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지. 음양으로. 걷어들이는 기운이 없어서 넌 안 되겠다. 넌 나가라. 그래서 훌쩍훌쩍 울고 가는데 동네를 지나가. 동네 빨래터에서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 우물에서. 우물물을 개갖고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어. 쫓겨나니까 그 동네 사람이니까 알겠지. 그 사람은 며느리를 알아. 항상 빨래하고 그랬으니까 모르겠어요? 아, 무슨 때 왜 울어? 어디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쫓겨났다고 해서. 이게 이 여자들이 빨래하던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는 여자 편을 들고 싶어. 안 그래요? 극장 가봐. 아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아는 사람끼리 나오려고 그러고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옆에 앉으려고 그래? 그 동병상련이요. 물었어 다시. 왜 그러냐? 그 얘기 했죠? 자기는 억울하다.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당신 그렇게 낭비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잘 쫓겨났다고. 왜? 우물에다 시켜야 된다고. 우물에다가. 같이 먹게. 쟤네 같이 먹어. 그러면 평생 우물이 떨어질 때까지 고기 구워 먹을 텐데. 거기 그 동네는 무슨 병이 있겠어요? 그 동네는 무슨 병이 있겠어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만 있는 데는 무슨 병이 유행하겠냐고. 이제 추론해봐. 그 먹을 거 없어 잘 먹지는 못했는데 뚱뚱한 사람 만났어? 빼빼만한 사람 만났어? 빼빼 있는 사람. 어? 아니다. 싸는 힘이 그렇게 강한데? 뚱뚱한 사람. 그게 그걸 추론해보라고요. 몸이 너무 강한. 역시. 야, 그게 뭐 추상을 해보자고 한 소리야. 이게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나도 모르겠는데 그 전에 옆에 가서 본 것은 기억은 좀 나는데 야, 목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왜 목이라는 목이라는 개념은 솟구쳐 올라온다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물도 떨어지는 물이 있고 솟구치는 물이 있을 거예요. 물도. 이 계절의 변화는 주체는 토가하고 변화되는 내용은 수가하는 거예요. 수가 한 번 분화되면 돌로 되고 세수로 되고 내수로 되고 목으로 됐다, 화로 됐다, 금으로 됐다, 다시 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주체는. 목을 목이라고 하는 이유도 다른 걸로 이름 붙여놓은 목을 갖다 금이라고 붙여놔도 되는데 왜 목이라는 걸 추상했을까 하는 것은 오행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지식으로부터 자유요. 근데 자유스럽지 못하면 이제 또 묶여. 지식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생각해놓고 이제 목화토 검소 상극 상생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상생이 순서의 배열은 무엇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처음부터 시작을 해도 돼. 뭐 화부터 시작하든지 우리가 맨 처음에
싹 펴서 시작되는 것이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목부터 시작한 거지. 토, 도, 소, 오. 결국 제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와 손님의 관계예요. 나와 손님의 이것이 나라면은 나머지는 다 손님이에요. 내 자식이 낫까? 아니죠. 내 부모가 낫까? 나머지 다 손님의 개념으로 움직이지. 근데 이익 주는 손님 있지? 손해주는 손님 있지? 그저 그런 손님 있지? 내가 장사하는 데 와서 귀찮게 하고 시큰물어봐도 안 가는 손님도 있겠지? 이제 거기서 상생이네, 상극이네, 상문해가 나와요. 이제 화가 자식을 낳으면 토를 낳죠? 예. 예? 토의 토 자식은 또 뭐예요? 그럼 요놈하고 요놈은 뭐예요? 근데 내리사랑이야. 여름이 또 여름 낳고 여름이 앞에서 자꾸 내리사랑이야. 아버지가 부모가 낳았어. 또 낳았어. 또 낳았어. 또 낳았어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내리사랑이라면 좀 애매하지.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자식은 내가 죽여갔어. 손주를 죽인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할까요? 이게 그래서 이거 화극구만요. 네. 신기하네. 어? 요놈을 죽이고 또 요놈의 새끼는 또 나를 죽여. 한 번 변해가. 그래서 여기서 요거 살려주는 건 요것뿐이 없어. 요것만 좋은 손님. 나머지는 요것은 내가 뺏겨도 이쁜 손님. 시집간 딸이 집에 와서 친정어머니한테 뭐 20전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쁜 손님. 여놈이 뜯어가면은 죽이려요. 왜? 내 딸 자식 내가 줬는데 내 자식의 것을 뺏어간다 그래. 이게 윈수관계.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안 돼 있죠. 손주가 더 이쁘지. 안 그런 것 같아요. 야, 한 달이 건너뛸 때마다 이제 요렇게 적어놓으면 헷갈려. 우리가 자유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막 아무렇게나 적어놓고 또 풀어봐야 돼. 자, 목에서 순서로 가자면은 이걸 상생도라고 했죠. 이거 목생화 화생토 상생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지금.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게 상생이라고. 이걸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다 안다는 얘기네. 이제 물어보면 또 모른다는 거 그러냐고 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같아. 문호철 선생이 나와야 뭐야 화다하게 알지. 이제 상생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상극. 거기 있겠죠? 이렇게 쓰라.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예? 그게 있다는 얘기는 호재. 대개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저 손주관계요. 손주로 가면 그게 된다는 소리요. 아까 저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갔을 때 자식의 자식은 내가 극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것이 극하는 거예요. 이게 목에서 극하면 토로 되고, 이게 목생화, 화생토, 목을 토를 잡아서 한 달이 건너뛰면 극이 돼요. 요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목생화가 뭐예요? 목국토, 토국수,
수국, 화, 화국, 금, 금국, 목 다시 돌아. 가위바위보 할 줄 알죠? 할 줄 알아? 가위바위보 해봐. 가위바위보. 어떤 게 제일 세?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이 제일 세냐? 이것이 제일 세? 주먹이 제일 세? 아니요. 제일 셀 것 같으면 주체가 있어버렸는데 오행은 5걸음이기 때문에 어떤 걸음은 걷어들고 어떤 걸음은 내뱉는 그 차이란 말이에요. 요거까지도 또 쉬워. 여러분이 다 하니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병치료하는데요, 이 상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라고 하는데, 요거 모르는 사람 좀 들어봐. 다 알아? 둘. 자네는 금바지 자랑하는 거요? 뭐 손드는 거요? 이러네. 네. 목국토죠? 네? 목이 지내가 네. 목국토 맞아요? 목이 지내가 지금 다시 이국자 써야 돼? 조금만. 그게 지내시지. 그냥 형별의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거 뭐냐면은 칼로 나눠져서 자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국자 써도 맞아요. 요놈이 허고 요놈이 싫어하면은 내가 요놈을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요놈이 요놈을 없인 적이 없어요. 정이라는 순. 요놈이 요놈을 이겨버린다니까요. 순수의 배열로보다 강약의 배열로 보자면 요놈이 요놈을 이겨야지 돼요. 그런 병 상당히 많죠. 이제 인체 비율로 해보면 상당히 그런 병이 많습니다. 어떤 놈이 허해갖고 저놈을 이겨서 억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억제를 못 시켜갖고 생긴 병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만 돼? 또 하나 해볼까? 토가 숨을 극해야 되는데 수가 오히려 강하고 토가 오히려 약해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169, 275, 386, 490, 50토 했죠? 그 위는 오토라고 그랬지? 오토는 양토라고 그랬지? 양토는 보험을 말린다는 개념이 있지? 10토는 보험을 습을 증가시켜서 더 습해진다고 그랬지? 족수일 때 산이 나오면 10토는 사하고 5토는 보해라고 그랬지? 근데 거기서 이제 강약이 나와. 근데 요놈이 더 강해버려. 토국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수요? 일수도 있고 육수도 있어. 여기다가는 육의수는 음수고 양의수는 일수고 막 그런 소리를 해놨단 말이야. 이거 조금 이따 더 다시 가야 돼. 자고 제가 이 숫자의 개념 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양수 그냥 펄펄 넘치는데 요거는 10토로 같이 있어서 대등해버리면 상관없어요. 이거 분명히 이겨야 돼, 이게. 근데 요거는 5토나 찌그러져 갖고 있어요. 약해진 걸로. 그게 오히려 물이 토를 업신여겨서 퍼부으니까 물 잔뜩 가서 부숴봐, 홍수 부숴봐. 흙 같은 거 이만큼 뚝 싸면 툭툭 터져버린 게 여기요. 그 숫자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놈한테 당한. 오히려 져버려. 즉 쉽게 얘기해서 해룡이랑 나랑 싸우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해룡이 옆에 친구들 덩치 이런 놈들이 옆에서 실제는 저놈이랑 나랑 붙는데 옆에 친구들이 더 이런 무서운 놈들이 있어갖고 뭐 칼이나 들고 그냥 뭐 이러고 있어. 그게 실제 이길 수 있어도 그냥 져. 누구래? 맞아. 왜? 옆에 것이 무서워서. 근데 옆에 것이 무서우면은 여기 토국수가 있는데 요 옆에 또 뭔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무엇 때문에 토국수를 해야 되는데 토가 오히려 매를 당해 버렸어요. 자, 그걸 추론해보자. 뭘까요, 그게? 와, 나무, 뭐. 여기서는 수의 자식도
싫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또 그걸 또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원래 매를 해야지 되면 여러분이 이걸 정상적으로 억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억제를 못 시켜줬을 때는 자, 어쨌든 지금 개념은 그렇게만 알고 가세요. 내가 수가 강하니까 이길 수 있는 놈한테 먹으면 이기질 못하고 내가 해력이 해볼 만한데 해력이 옆에서 뭔가 있어가지고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많지. 우리 많은 우리가 많아. 5가지 다 설명할까요? 자, 화계수 있죠? 화, 어? 수. 누가 얘기했지? 불. 어? 수가. 수가 이거. 수가 있는데 불이 이겨버렸어. 불은 7화가 있고 수는 6수가 있고 이건 음수고 양화가 됐어. 물은 요만큼이고 불은 이만큼 있어. 물 갖다 여기다 부숴봐야 스멜도 없어져. 이게 매요. 원래 정상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수가 극을 해줘야지. 수극화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길 수 있는 놈한테 두드러 많이 버렸어. 없으면 이해갑니까? 예. 이제 숫자 왜 나오냐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하나 나와서 이제 뜯쳐볼게요. 아이고 금방 이거 등 긁다가 이 견주해 먹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아, 됐어요. 이런 거 내가 잘 뜯어. 가끔 한 번만 닦아줘. 수화 목금 이것이 주된 원수지가 있는데 이것이 운동을 못한 거예요. 토를 매게 되면서. 이제 아까 그 화하고 수하고 매한다는 얘기 들었지? 어? 금하고 목하고 매 컸어요, 컸어요. 여놈 이겨야 되는데 거꾸로 여놈 이기는 경우 있겠어요. 오행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설명을 하면은 나머지도 추상연상을 해야 돼. 그렇죠? 예? 일일이 5개 다 말해야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일본 만수로 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를 얘기하면 나머지도 추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러면 또 화수하고 토고 뭐 안 한 거 없어요? 5가지 다 했나?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 하나 빠졌어요? 자, 모를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요. 이 모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은 상극을 거꾸로 생각하세요. 상극을 목국토 했는데 상모는 토가 이겨버린다. 토로. 이게 상생은 순서는 목합토 금수가 나가는데 상극은 별자리 들어가고 상모는 거꾸로. 상극을 거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금방 이해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가? 나만 쉬운가? 이길 수 있는 놈한테 눌리는 거 그것을 상극이라고 생각하지. 그 다음에 이제 오행에서 또 뭐가 있어요? 상응이 있죠. 상응. 샹청. 어? 샹청. 이 상응은 실제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표리관계에 대한 얘기를 상응이라고 해요. 장과 부가 표리고 그것이 상응이에요. 서로 응한다 이거예요. 응한다는 얘기가 폭포 밑에 가면 나도 좀 말하고 싶고 어떤 친구가 똥 싸는 거 나도 똥 말하고 싶고 그런 것이 응하는 건데 실제는 부부지간의 표리관계 신을 건들면은 방광에 응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침자리가 어디 가보면 양경에 무슨 수에 장애가 되면 어디로 나간다는 소리 있지. 그래서 상응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빨라 표리관계로.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좀 좋은데 이 별통에 가서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것은 주역 이걸 놓기 전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적어보고 갑시다. 상색은 알기 쉽죠? 예. 예. 상극도 알기 쉽죠? 예. 왜 그리 쉬워? 상무도 알기 쉬워. 왜 그러냐면 상무 거꾸로. 별통은 여러분들 상응은 표리관계라고 그랬어요. 예. 어디가 하나 하면 어디는 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폐경을 건들면은 대장님도 응해요.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숙제 낸 거 이제 우리 이쪽한테 한번 물어보고 담배 한 대 피고 답 나왔어? 어저께 뭐 좀 알아봐서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 아, 그럼 또 내려자. 바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스승이 하나 있다고 했어. 내가 아는 걸 저 사람이 모르면 내가 스승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모르면 저 사람이 스승 될 수 있어요. 스승이란 뜻은 뭐냐면 나보다 알고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저기 어떤 동네에 가서 김서방 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동네는 꼬마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 집을 알 수가 있는데 처음 간 초행자는 모르겠죠. 그 집을.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알아.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물어보더라도 그 집이 어디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은 자연히 큰 스승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두 번째 큰 스승이고, 세 번째는 교류를 해야 큰 스승이에요. 교류. 교류 안 하고 내 것이라고 콱 끌어지고 있으면 스승 평생 못 만나요. 집세기 장사도 스승이 있어. 우리 옛날 조선 속담에 뭐라죠? 집세기도,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랬어.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예요.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러분들끼리 지금 서로 인사를 안 했어요. 앞으로도 교류를 하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자기소개 시켜주고 인사를 해야 돼서. 그래야 교류가 돼. 교류가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 불쌍한 나한테 밤에 전화하지 말고 끼리끼리 전화해서 술 먹고 한참 재밌게 자는데 끼리끼리 해갖고 그 어디다 침 넣으면 되고 어쩌고 아이고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고 하라는 거하고 틀려요. 해보세요는 나도 모른다는 얘기. 왜? 그 상황을 모르는데. 아, 기능이 됐대. 아니요. 미드가 되더란데. 김장철 씨부터 나와서 나이 순서대로 할까요? 예. 나부터 할까요? 예. 나는 큰 절부터 할까요? 어이구, 네. 아구야. 여러분들이 다 특별한 재주를 가지시라고 한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저러는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절값이 내가 좀 비쌉니다. 여기 김장철 씨 나와서 본인 소개부터 하고 여기 참석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교류를 하는 목적을 자기소개를 먼저 해보세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학습 시간이에요. 내가 왜 인사를 시켜야 되냐면 이렇게 인사하라고 해서 강의 끝나고 나중에 끝나면 길 가다가도 모르니까 치고받고 싸갈 수도 있겠지. 근데 왜 이걸 보면 요거라도 작동을 해놓으니까 저는 어디서 같이 듣던 놈인데 알겠지? 피차간에 그래요. 피차간에. 근데 아까 공자님 말씀에 3인동에 있는 일 한석이에 스승이 있다는 얘기가 내가 많이 알아서 스승이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 고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만 있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셔야 돼요. 교류를 한다는 게 아까 오 선생한테 하는 소리는 내가 괜히 연속이고
그 불사가 나만 자꾸 술 먹고 있는데 자꾸 전화해서 그런다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 소리예요. 자, 이제 별통이 지금 이것은 주요 괴상편에 들어가야 아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 헷갈려요. 여기서 우리 학습교재로 이것을 하나의 답을 딱 가르쳐 놓고 문제 제기하고 답을 딱 가르쳐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조금 보여놓고 가야 돼. 다시 저쪽에 가서 이걸 끄집어내야 돼,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잃어버려야 돼. 듣고 잃어버려야 돼. 이때부터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도달하면은 들었던 것이 나와야 돼.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의식이 주인은 무의식이 손님이고 무의식이 주인이면 의식이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손님과 주인의 관계 계속. 그런데 지금 요만큼 배워놓고 요만큼 알았어. 조금 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언제 들은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뭔 소리 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그 훈련을 좀 쌓아야 돼요. 이것은 수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번에 2만원 통나무도야 이렇게 들었대지. 그건 실제 무의식에서 들은 거예요. 의식이 거기 개입되면 안 들려요. 이해 안 가세요? 제가 합니다. 항아리에 뒤집은 거 무의식을 갖다 쓴 거예요. 자, 이만한 컵에 물을 담겼다면 의식은 요만큼뿐이 없어요. 이게 다 무의식으로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요런 걸 어떻게 떠오르게 하냐 이거예요. 그 상황에. 그래서 그 방법은 처음에 다 답을 알고 문제 풀어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삐적 조금 비춰놔요. 여러분들이 진짜 안 잃어버리려면 방법이 있어요. 전 재산을 걸어놓고 내기해서 져버리면 절대 안 잃어버려. 전 재산을 걸어놓고 내기를 해봐. 도박을 한번 해보든지 그 상황을 갖고 내기를 한번 해보면서 잃어버리거나 따버리거나 하면은 그것은 안 잃어버린다 이게. 왜 그러냐? 큰 사건이라. 이 작은 일을 갖고 크게 만들어서 잠재시켜놔야 그 상황이 되면은 떠올라. 아까 이 큰 나무 들고 트럭 들고 하는 거 뭐가 개입됐다고 그랬죠? 에? 일반적인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은 무의식이 개입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갖다 끄집어낼 때도 무의식이 발동을 해야 돼요. 그건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이 심리학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지금 길을 가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쭉 갔어요. 이렇게 보고. 그거 다 인력도 있다니까요. 다만 경중만 틀려. 저 집에 순댓국집 있더라 뭐 있더라 관심 있게 보면 그게 더 의식이 더 낮고 잠재의식이 더 가라앉아 있고 의식으로 떠 있고 그 차이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의식, 잠재의식을 끄집어낸다는 거? 표면 의식은 요만큼뿐이 없어요. 서장 스님이 김봉국이라고 지국 스님이 김봉국이라는 유불선의 육아의 대가야. 지국 스님 불가대라고 책을 빌리러 갔어. 육아책을. 근데 저것이 많이 하니까 유교에서 요걸 주면 안 돼. 저분이 너무 많아서. 요건 감춰놓으려고 그랬는데 하인이 김봉국 그 양반 어디 간 사이에 줘버렸어. 여기 주인이 들려본다고 그러니까 책 빌리러 왔다 그러니까 책 80권이요. 그걸 갖고 말 타고 가면서 다 읽어버렸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기억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기계 컴퓨터가 뭐 바둑을 해서 한 가지 수에 뭐
일주에 10만 가지 술을 생각은 되잖아요. 우리 뇌는 더 옵니다. 우리 뇌는 더 오고 있어요. 그 잠재의식을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 틀려. 의식을 무의식으로 가라앉혀 놨으면은 무의식 것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잖아요? 분명히 여기 들어있어. 누구 창고에? 내 창고에. 다른 데서 빌려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비치고 나가면 답 없어요. 조금 비치고 또 나가고, 조금 비치고 또 나가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매출시켜버려야 돼. 그때 무의식을 얼마나 끄집어내는 사람이 지식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표면의식에다가 가둬놓으면 지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공부가 제일 큰 공부예요. 우리 심포경이 뭔 줄 알아요? 슈거로 심포경이 지식을 배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 지식을 막 끌어당기려고 그래. 삼초경은 뭔 줄 알아요? 버려야 돼. 막 먹기만 하고 배설 못하면 배만 불러줘. 심포경은 지식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끄집어 당겨서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공부 못하는 거 안 하는 사람한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심포경이 최고의 요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배우라면 안 돼. 버릴 줄 알아야 돼. 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박쳐 버리고 아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하나, 제 하나, 한 번 경험했던 것은 버릴래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다니까요. 어이, 상모가 뭐야? 상모. 예? 상모가 뭐야? 또 이게 원래 머리가 볼을 극하는데 또 머리가 머리를 극하셔서 극해서 극한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놈한테 도로 두드러 맞은 거지. 예?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럼 두드러 맞았어. 갑자기 생각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놈은 그거 이제 정형 유경하게 보면 승객이라고 그러지. 그놈한테 찌르면 잡경도 되겠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잠재의식에다가 저축을 해놓으면 너무 저축해놓으면 안 돼요. 삼초경 써갖고 좀 배설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배설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필요 없는 것만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다 섞여가지고 있다고 실타래 같이.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 뭔 생각을 하나 하는데 죽어라고 생각 안 날 때 있죠. 네? 문자를 생각했던 누군 사람 해령이 이름도 생각 안 날 때 있어. 그때 생각하면 헐려고 합수르기 들어가서 왜?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에. 의식이 작용하면 생각하려고 헐수르기 더 안 들어가. 그럼 그때 버려버려야 돼. 비워버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생각 떼어오려고 안 했을 때 떠오르는 건 뭐예요? 뭐가 떠올랐을 때? 그런 경우 없어요? 있어요. 어? 나만 있는가?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저 무의식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의식이 작동하면은 의식은 주인이 되고 무의식은 손님인데 그 비례율로 보자면은 우리 뇌 몇 프로 쓰는 줄 아시죠? 안 쓰는 데 많죠? 한 30% 쓰면 천재 중에 천재라는데 필요 없는 거 만들어 놨겠어요? 필요해서 만들었지. 맹장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겠어요? 필요합니다. 예? 별통을 이제 저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목화토 금수는 이제 어느 정도 상생상로는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우리가 여기서 했을 때는 오행은 기고 이거는 질이라고 했어요. 내용이요. 유기가 내용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육기라는 질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오행은 그릇이라니까. 물 먹으면은 그릇 먹어요, 물 먹어요.
물 먹죠? 어떤 게 중요해요? 본체가 중요하다는 게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면은 어떤 게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또 성립됩니다. 음과 야이라는 항상.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결국은 육기를 설명하자는 얘기가 돼요. 별통. 자, 별통 봅시다.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이거 안 해요. 다른 거예요. 요거 내놨다 저거 내놨다 이거 내놨다 한꺼번에 고기 잡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어디로 몰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몰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학습의 정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배워가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배워가고 하지 말고 무의식을 사용하고 잠재의식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그래서 저 영거리한테 호흡법을 가르쳐 줬어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눈 감고 코 감고 요 미간만 중시를 하더라도 영성이 개발돼요. 별통이 뭐가 별통이에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항상 일사라고 그랬어요. 1, 2, 3, 4, 5, 6 이러고 4하고 그럼 2는 뭐라고 별통이에요? 2는 5하고 3은 6하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음양 돼 있겠죠. 양이니까 이거 음에서 양으로 갔잖아요. 이게 별통이에요. 양에서 음으로 갔지. 음에서 양으로 갔지. 그래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양은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수록 많아져. 많을수록 다행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양이 커요? 태양이 커요? 어차피 소양은 작다는 얘기예요. 소양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태양. 소양, 태양 합한 걸 양명이라고 해요. 이것도 합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쳐놓은 걸 양명이라고 해요. 양명은 열이 더 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려갈수록 이게 소양, 태양, 양명 그러죠? 이제 저걸 잠깐 봐요. 그리고 또 잃어버려야 되니까. 예? 소형, 태양, 양명. 불은 그래서 괴상을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갈수록이 많아지고 양은 음은 올라갈수록이 적어지죠. 맨 밑에 태양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소음. 걸으면 음이 매처럼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음이 좀 많아. 소음, 태음이만 커서 소음이만 커서. 태양. 큰잖아. 크다는 소리야, 이게. 이게 음은 어떻게 돼? 올라갈수록 적어져. 아까 양은 내려올수록 많아져. 그것이 음양교류예요. 양이 올라올수록 적어진다면 양은 양이 위에 가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음양관계, 손님관계니까 쉬웠죠? 듣기도 쉽고 알기도 쉽고 얘기도 재밌고 처갓집 갔다가 잘못 만나고 처지 만나서 암탉 잡아서 먹는 식이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머리가 좀 아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별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토하고 한수하고 별통이 되느냐 이거. 자, 우리가 집자리 놓는데 별통 관계 한번 해봅시다. 별통 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별통이. 사관도 별통을 이용한다고 봐야 될까요? 사관도. 사관이 어디에요? 저쪽이? 내일은 교재를 이 책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책? 이 책 있는 사람 다 저거에다 책을 있을 거예요. 누가 갖고 든지 그 책을 갖고 와. 위에다 책을 많이 갖다 놨어. 대장경하고 합곡이 무슨 경에 있죠? 대장경. 대충은 강경. 그런 대장경에 뭐로 들어가죠? 조금. 조금으로 들어가지. 강경 풍목이지, 거름이지, 네. 조거름하고. 그것이 별통인데 이 효과는 문 열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문 열어주는 효과가 알죠? 여기 집 들어오려면 손님이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와. 침 맞기 무서워하고 침에 반응이 있는 사람은 이걸 먼저 넣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이 합곡이나? 합곡. 대충이라고 해서 네. 여기 보호하면 들어가 있어요. 이 별통이 이렇게 중요한데 보호하면은 다 내리는 기운이 있어요. 내리는 기운이. 사하면은 올리는 기운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산부인과 가서 먹고 삽니다. 내리는 기운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음양관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상을 해야 돼. 여기서 내가 답을 가르쳐주면 여러분 멍청이 만들어버린다니까 또. 우리가 답 배우자고 온 거 아니지? 이렇게 가면은 이게 답이고 이걸 배우자고 온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빠르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추상을 해보자고 추상. 한 가지 두 가지. 아까는 문이라는 얘기를 했어. 사관이 어디야? 합곡대충이지. 그래서 네 군데 사관이라고 8관은. 추삼리, 족삼리까지 더해보면 8관이 되지. 그래서 수삼리하고 족삼리도 관에 들어가. 족삼리도 8대 기혈이요. 정결 중에서도. 이제 침 얘기죠. 오행 얘기가 나오고 침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더 하고 가야겠어요. 사함은 올린다고 그랬어요. 사함은 올려. 사함은 올린다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봐. 뭐가 막혀서 안 내려갈 때는 보여야겠어, 사야겠어요? 뭐해? 보험은 내려간다는 기운이 있다고 그러지. 애기 날 때가 돼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뭐해? 거기서 내보내겠지. 나갈 것이 안 나가면. 여러분들 저희 어디 가서 취했다면 사관 튼다고 해서 많이 해봤지. 뭐해? 근데 그때는 보살법이 없어. 그냥 막 떠버렸지.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취했다고 그러면 사관 튼다고 그냥 시골 의사들도 아이고 사관 터야 된다고 그래. 여기서 음식이 빡 취했는데 밑으로는 안 내려가. 특히 술 같은 거 먹고 술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보험을 안 돼요. 사에서 토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건 우리가 추상하고 음양관의 개념을 하지 이런 건 적을 필요도 없다. 스스로 알아야지. 우리가 추상해서 서로 알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안 나갈 때는 밀어버려야지 돼서 내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무 나가는 거 있어 또. 어떤 게? 뭐 항문이 이만큼 빠졌다거나 변을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자리에 있을 것이 밑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합곡은 분명히 오르고 내리는 기운이 강하다고 했어요. 이 별통 하나 설명한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음양강을 추려봐. 합곡이 무슨 열인데 대장경이 무슨 열인데 그런 작용이 있고 합곡이 대장경의 원열이죠. 예. 응? 요거 태충은 간경의 원열이죠. 지금 별통을 원열로 썼다는 얘기인데. 이해 조금 가십니까? 커피 나는데
끝이게 하려면 이제 여기서 뭘 갖다 써야지 되는 거 이제 나와. 배경이나 내려는 우리 그거 알든지 이쪽은 저희 가서 술 먹으면서 내가 앞에 그거 얘기해 줄게. 어? 술 먹으러 가야 될 건가?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음양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질문하면 그건 좀 복잡해요. 이 종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는 배제를 시키고 봐야 돼요. 평등하게 가야지. 야, 누가 질문을 해? 그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제 선생님이 저보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고 하신 게 하나 있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것부터 먼저 먼저 하는 거, 내가 하라는 거 뭐였어? 밀방이 뭐냐고 물어보시라고. 뭔 밀방? 어제 그 원장님이 그 할 때. 자석에서 밀방 없다고 밀방 없었던 거.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내일 그 강의 시간에 내가 조금 얘기할 테니까 너 나한테 밀방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우주상수에서 그 얼핏 선생님이 이제 38목에서 3이 양수고 8이 음수인지 그 강약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까 그 상극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의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의서밖에 얘기 안 하지. 의서에 있는 얘기인데 조금 조비리도 좀 치고 소금도 좀 치고 얘기를 들어 빼려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의서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해? 오른쪽이 아니네 왼쪽이 있네 그거 내가 어떻게 해? 분명히 의서에 있는 소리를 하지. 좀 알아듣기 쉽게. 밀방이 없냐고? 있냐고? 뭐 질문하려고? 손 쭉 들었잖아. 밀방 얘기했어? 예 밀방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이상한 술 먹은 사람 소리지. 이 여러분들이 말때 왜 안 해? 첫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첫 주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신비는 밝혀져야 되고 미신은 배척, 타파 해야지 된다. 모든 신비스러운 일이 밝혀지거나 신비야 아니요. 음양오행을 통해서 신비는 밝혀져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걸음걸이 걸어갖고 일본 만수라고. 솔직히 밀방 여러분들이 다 모르고 나만 알면 밀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걸 밝히지 않아서 밀방이라는 소리예요. 밀방이라는 소리 딱 나오면 뭔 소리인 줄 알아요? 약간 10배 맞자 소리야.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침에 밀방이 있겠어요? 약에도 밀방 없어요. 아까 음양관 설명을 하면은 이제 밀방 하나 가르쳐줘, 이제? 진짜? 네. 어? 소아 애들이 설사병 줄줄해. 이건 서의들이 더 잘 알아야 돼. 서의들이. 설사병 기가 막히게 고치는 밀방이 있다면 그 약국 대박 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밀방이요. 근데 이제 밝혀져야 밀방이 아니야. 신비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니까 신비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밀방인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장상하게 들어가면 소장을 설명할 때 뭐래요? 소장은 분별 청탁을 하고 맑은 놈은 앞으로 보내고 탁한 놈은 뒤로 보내고 물기는 소변으로 빼고 분별을 한단 말이야. 가벼운 놈은 앞으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는 게 뭘로요? 뒤로 보내면은 탁한 놈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오줌 똥 가리자는 얘기야. 오줌은 앞으로 보내고 똥은 뒤로 싸자. 이게 나쁜 소리 아니죠? 그런 소리 아니야. 소장에 설명할 때 분별 청탁을 안에 보내는 소리가 있어. 그럼 뒤로만 줄줄 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이게 전이고 이게 후야. 뒤로 줄줄 나가. 같이 먹었는데. 예? 뭐 설사가 됐든 직사도 있어요. 조설도 있어. 조사도. 새벽에만 줄줄 싸는 거면서 낮에 해봤더니 또 괜찮대.
그런 적 있어요? 어? 있어. 오리, 불이, 뭐 옛날 병, 뭐 설사병 오래된 거 다 있어.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상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요. 뒤로 나가는 놈을 앞으로 좀 나가려자 이거예요. 뒤로 나갈 놈을 여기서 계속 설사하는 사람한테 지사제를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대개 설사를 그치는 약을 쓰라고. 응? 그것이 서희들 개념입니다. 아, 이거 뭐 설사가 갠다, 어쩐다, 그걸 쓰라고 그래. 아니에요. 여기서 분별해서 앞으로 보자야 돼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인슐린, 뭐, 서양 이만한 거 있어. 수녀편. 그거 저 소변 보느냐? 얼굴 부수면 소변 보느냐? 수녀. 뭐 그런 장이 있어, 자본가. 수녀편 있어요. 고향을 먹여한대. 이 얘기를 했더니, 설사병에는 그거 쓰면 되겠다. 그 사람 발상이 좋은 사람이야. 설사병에는 이뇨제를 쓰자. 여기 중이들도 약이 되게 그렇습니다. 이뇨제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애들한테 독한 약 쓸 수 없지. 목통이나 뭐야, 통초나 앞으로 서면 쭉쭉 보라고 못 써. 근데 어떻게 쓰냐? 백출. 백출이 뭐죠? 이게 밀강에 이제 진짜 알아도 있을 거예요. 애기들 소화병 나면 아주 백출. 백출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애기 때 우리 애들 소화제로 먹였는데. 예? 애들 키울 때 소화제로 먹였는데. 소화제. 백출 알아? 삽치뿌리. 지식으로부터 자유. 뭐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백출이 생김새를 봐봐자 이거예요. 왜 텁텁한가, 까칠까칠한가, 뭔가. 백출 40크. 애기들한테는 이뇨제를 써야 되는데 다른 독한 거 못 써요. 차전자를 써야 돼. 차전자가 뭐야?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뇨제? 실제는 차전자는 설사 먹는 약이요. 백출은 습을 잡아당기는 약이고. 근데 이것이 백출 초하고 차전자 20호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나식스라고 해. 참 나식스. 아까 생각 안 나네. 지금은 안 해봐요. 그 소변 싸는 거. 그 신장염에 써요. 신장에서 방광이 먹어갖고 몸이 띵띵 부는 사람한테는 서약이라고 나식스라는 약이 있어. 그 약을 갖다 써요. 그 약을 갖다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설사병에 대해서는 이걸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좋은 거 나와.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개념은 뭐냐면은 뒤로 나가는 놈을 앞으로 좀 빼자. 반대편으로 변비가 심하게 걸렸으면 소변기를 조금 막고 수분기가 뒤로 나가게 해야 돼요. 적절히. 아까 분별 청탁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물은 뭐가 잘못됐다. 그랬을 때도 별통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아까 내려가는 힘이 뭐예요? 위에 있는 거 내려가는 힘. 변비가 막혔어. 변비가 막혔어. 대장액 쓰지 말고 아까 별통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써보자 이거예요. 훨씬 효과가 더 있습니다. 물어봐도 돼요? 질문 시간이라고 했을 때 질문해야 돼요? 예. 아니 질문 시간을 안 줬는데 질문하면 되는가? 지금 질문 시간을 줬을 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물어보세요. 질문 시간 주세요. 듣다가 제가 그 설사를 할 때에는 탈수를 우리는 좀 두려워하거든요. 수분이 빠지는 거. 근데 소변으로 또 빠지면 탈수가 어떨지 걱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탈수라는 것이 물이 빠지는 걸 탈수라고 해요. 그거 탈수가 아니에요. 염분이 빠지는 걸 탈수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탈수가 소변이 나가고 대변이 나고 설사했다고 탈수로 쟁이라고 해요? 예? 아니에요. 혈액,
염분의 농도가 약해진 걸 탈수라고 그래요. 탈수 증상이 뭐였어요? 탈수라는 건 쉽잖아요. 그냥 물만 먹어서 채우는 건 도는데? 근데 물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염도란 말이에요, 염분. 여러분 탈수를 물 빠져서 그걸 탈수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물 한 그릇 먹으면 보충시키면 탈수 아니게? 아니에요. 저 병원 가서 니기를 맞으면 뭐예요? 소금물 주사 놓잖아요. 탈수됐다고. 이거 맞아야 된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소금물이에요. 실제는 탈수라는 것은 숫자 이름을 붙여놔서 그러지 염분기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 염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설사를 격하게 할 때 약을 안 드시고 소금물을 아주 연하게 타서 먹어도 설사가 못 던데요. 그건 좋은 방법입니까? 그거는 조금 이상한 방법인데 이상한 방법. 원래 소금이라는 것은 탈착해서 흡수해서 내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삼투압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삼투압이라는 게 뭐냐면은 찌꺼기도 좋은 것도 흡수를 해갖고 밖으로 내야 배출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에 짠맛을 뭐라고 그러죠? 산맛은 줄여먹고 매운맛은 발산하고 쓴맛은 다다른 걸 부시고 짠맛은 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짠맛을 어디다 배속했지? 장기에다? 콩팥에다 배속했지.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오미도 나올 거예요. 이제 탈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저 탈수했는데 소변 나가는 거죠. 설사가 줄줄 나가는데 소금을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소금은 더 나가게 해요. 그럼 어떨 때 탈수됐을 때 소금 분명히 흡착해서 더 나가버려요. 그때 칼슘도 같이 빼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소금물 쓰지 말고 그냥 소금 먹으세요. 소금을 연하게 타서 하지만 그리고 탈수라는 거죠. 또요? 몇이요? 3번. 3번. 3분 남았다고? 조용히 봐요. 노래를 한번 해볼까? 예. 노래하는 거 즐겨하는 사람 있어요? 노래 듣기 좋아하는 사람? 손 안 들면 누가 노래하겠어? 노래하게. 세제님 노래. 아니, 노래 시킬까봐 누가 손을 안 들어요. 네, 이거 알 듣고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합시다. 그 치료 그런 그 관행으로 하니까 치료? 예, 사관 보호한다니까 그 얘기가 낯설니까 아무 어려서 연결 그래서 2개만 하면 되니까 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교차시켜, 이렇게 교차. 모두 4개 써. 웬만하면 자꾸 줄여야지. 자극에 의해서 줄여버릴 수 있다니까요. 깊이에 의해서 줄이고, 강 자극에 의해서 줄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개를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문은 문인데, 우리가 저거 깊이 들어가면 자꾸 줄여야겠죠? 지금 개수도 줄여야겠어. 꼭 다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류만 시켜놓고, 야, 깊이가 여기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좀 깊이 눌렀어. 발도 조금 눌러야 되는데 조금 깊이 눌렀어. 그 다음에 자극을 더 세게 갔어. 4개 놓은 효과랑 똑같아요. 이게 꼭 4개 놓아주는 게 아닙니다. 또요? 네. 제가 침을 맞으면서 의문스러운 게 있었는데요. 예? 침을 맞으면서 의문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2가지요. 한 번 침 맞았는데 바늘이 빠졌습니다. 선생님이 해답을 듣긴 들었지만 그 원리를 몰라서 그리고요. 한 가지는 침을 맞을 때마다 그 주위가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거의 끝날 때면 줄어들어요. 이거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침을 놔가지고 발침과 흡침이 있습니다. 침이 빠졌다는 것은 그 기가 찬 거예요. 밖으로 빠져 올라옵니다. 배가 고픈데 고만 먹으세요 하면 빠진다니까요. 흡침은 침 여기가 짧게 꽂아놨는데 막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더 달라고. 그런 경우 침도 다 못 봤어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침 자세히 안 쳐다보는 거예요.
한시간. 그리고 침을 놨을 때는 듣기를 해야지 되니까 본인 그 자리에 열감을 느껴야 돼요. 또 침을 맞아놓으면 그 침이 무거워요? 근데 이 무거운 느낌도 있어야 돼요. 자, 침을 잘 놓더라도 우리가 듣기를 못했다 그러면은 좀 노라만하지. 그래서 철자리 잘 찾고 의사가 듣기를 해야지 된다고. 의사가 듣게 해? 환자가 듣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는 듣게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들었다 놨다도 해보고. 근데 이 침 맞으면은 이게 무겁다고 해요. 뻐적지근한 것도 듣게요. 빨간 것도 듣게요. 반응에 의해서요. 그 다음날 괜찮다며. 그렇죠. 그 어떤 부위는 더 빨갛고 어떤 부위는 더 괜찮아요. 그 질문은 참 안 해야 될 질문인데 미리미리 나오시네. 네, 또요. 또 있어요? 없어요 이제. 술 생각 안 나십니까?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죠. 납니다. 저녁 선생님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용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조금 기다리세요. 我们刚才那个健全了，我把那个咱们这边的我都有微信的我都加进去了， 근데 좀 두 번, 세 번, 최세 그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면微信 있으면 지금 내 자요. 지금微信 있으니까 내 자요. 네? 微信是吗？微信。네. 我也开了，就加油。微信号吧。有。我的微信开了呢。小孩儿刚讲的道理，刚才也是哦耶，要是拉住，也可以他的旁边，好吃。要是拉住，这样才吃的肉，就是讲完了发干了。和春线。拉住啊， 시식해 보이시는 게 예? 那是会员，1万张，一下子做的水稻，一个月那个是400多块钱。 네, 이거 원래 학교에서 그 전체 대학생就是专门配中药的，但是他们中药基本是一般人常备的，它配剂量大。它不大，一般像这个胃出血、胃12指溃疡，吃这个就好多了。肠胃肠那是治肠，不是治胃。那个专门啊，肠炎老老会治哪里次？我的同学，个项目上吃了绿色的东西嘛，最后拉出来的也是绿色的。没吃饭是说的。啊，就是肠。那你得让你那个，他不有个问诊嘛，把那个和你给记上，从头到脚了之后，看看追踪诊。